컴즈 코난 처리 비켜. 대한민국엔 우리가 있다.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현실 탐정들의 숨은 이야기. 탐정들의 영업TV.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케일의 사건이든 척척 해결하는 듬직한 백호탐정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이 80대 할머니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고 가스라이팅까지 한 100억 자산녀와 그 일당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의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일당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해도 계속 말을 이리 맞아요. 돌리고 저리 예. 돌리고 하면서 막 성을 내기도 하고 예, 막 그랬잖아요.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자, 오늘 과연 백호 탐정단은 100억 자산녀와 그 일당의 실체를 밝혀내 의뢰인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탐정 24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엄마가 100억 자산가라고 주장하는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수억을 빌려주고 집까지 저당 잡혔거든요. 엄마 앞으로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도 근저당이 잡혔더라고요. 이 상가는 경매도 들어왔어요. 상가가 경매에 네. 넘어갔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예.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 금액이랑 이런 얘기 따라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따님 있죠? 여기서 따님이 개입이 되면요. 저 진짜 저 못 견뎌요, 권사님. 그거 뭐냐 11월인가 12월 달에 개편 타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400만 원이요? 40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이제 갚을 거라고. 네네. 굳게 믿고 끈을, 계시네요. 네네. 그 끈을 못 놓고 계시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 저 100억 자산녀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너무나 크게 얽혀 있어요. 예. 이 100억이라는 실체가 안 드러나면 엄마는 끝까지 그 100억이 있다라고 믿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밝히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야. 자, 긴 시간입니다. 3주째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백호 탐정단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거 소고기 사업자라고 했던. 애초에 이제 처음 만났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야, 여기 앉읍시다. 시험 관련된 사람 얘기도 말하면 나는 그걸 응해. 안티에는 따님이 생각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야. 나도 빠져들어갖고 내가 짓을 내갖고 내가 돈이 얼마 물려있는지 알기나 해요, 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돈도 저희한테 너무 지금 언제 하지요, 내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그것까지 얘기해. 1,000, 2,000, 2,000, 3,000, 4,000은 아니에요. 저분이 좀 뭐 흥분도 많이 하시고 이제 말이 이제 계속 빙빙빙 돌리고. 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 네가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기분만 얘기해 줄게요. 궁금하면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와요. 인가 여자라고 우리 직원 통해서 그 직원은 그러면 네, 그런 데다가 같이들 사무실에 왔길래 처음에 2천만 원을 주면은 뭐 10일 있다가 갚는다고 그래서 줬어요. 그때 몇 천만 원 돌려다 쓴데 잘 갚길래 또 1,000 줬어. 그 다음에 500 이렇게 주다가 그때 당시 내가 1억 한 2천을 줬었을 때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여자를 갖다 주고 그랬더만요. 그걸 서로가 역이용한 거야. 나를 갖다 놓고 내가 바보냐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 100억 자산녀라는 사람한테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자기도. 야, 이게 막지 막 그 사기 피라미드 같죠. 서로 막 얽혀 있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 지금 네 뭔가 아주 큰 피해자예요. 한테 뭐 그 위에 또 있어. 위에 또 있는 게 아니라 뭐 관련된 채권자들 내가 왜냐면 나도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묶여 있고. 100억 자산녀 그분 빼놓고는 싹 다 피해자래요. 씨가 왜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지금 그 돈을 찾게끔 하려고 뭐 때로는 합의 얼마로 잘라놓고 전화 건 사람이 그래요? 때마침 여보세요. 나 요거는 중간에 껴놓고 다 전부 그 주변에 있는 그 미친 때문에 내가 왜 꼴당해야 되나 보다. 지는 나는
죽는 게 그만하면 돼요. 야,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한테 나도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피해자시라는 거죠?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돈은 들어갔다는 거. 아,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지금 확인한 바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기가 아니에요, 확실히.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내가 받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어요, 난. 어떻게 통장을 보신 거예요? 아유, 통장 봐선 난 안 믿어요. 뭐 돈 요새 사기꾼들 많은데 뭐 얼마 입금돼 얼마 통장도 뭐 가짜 통장 많은데요. 야, 이분도 무슨 그래도 봤나 보네, 이거를. 뭘 확인하신 거지 그럼? 뭘로 확인하셨는데요? 내가 선생님 더 막강한 사람들 불러서 이거 조사하고 알아내는데 알아서 돈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 있는 거 세금 못 내서 요새 돈 못 버는 거 상속분에 대한 거 금감을 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진짜로요? 지금 확인하고 그 애비가 아무리 자살해 건물주다가 중단하고 있던데 건물주래요? 건물주뿐 아니라 그 이상은 있더라고요. 아니, 주소지가 고시원인데 심지어 없는데? 제가요 돈이 없었으면은 벌써 구속됐어요. 그거 하나는 나 분명히 얘기할게요. 수사기관에서 돈 확인 다 했어요. 아버님. 그래서 그거 더 묻지만 개인정보 수납할 일 없어요. 나 댁돌이 날구겨도 댁돌보다 한 발 앞서 그거를. 결론은 선생님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얘기할 때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월요일날 나 돈 받으면 그만해요. 지가 월요일날 정리하고? 월요일날 정리가 가능해요. 믿으시라고요. 충분하게 권사님은 정리가 되고도 우리 거 정리되고도 남아요. 이분도 되게 단단히 믿고 계신데 네. 일단 자, 이분 피해자일까요? 한편일까요? 하야. 돈이 다 합하면 얼마가 걸리는 이 거야? 탐정님들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혹시 내일 그 씨하고 씨하고 네. 뭐 같이 한번 만날 수 네, 그 월요일 이후로 하세요. 월요일날 일단 저기 끝내려고 하니까요. 제 생각은 예. 여기서 괜히 필요 이상의 말 잘못 잡음 들어가면은 나 권사님한테 책임져 주겠습니다 할 것도 파기한다고 내일 아침 통보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기는 하루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쳐요. 그렇게 민법상이든 형법상이든 예. 큰일 나요. 내 몸에는 향시 보이지 않는데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예. 다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이거 무슨 소리 치지만 나는 사람 있다는 걸 생각해. 아니, 계속 한번 만나고 저기 전화라도 통화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많은 말은 되게 하신 것 같은데 저분도 네. 뭐 탐정님께서 물어보신 얘기의 답은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은 들었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정작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을 돌리거나 또 뭐 저희가 질문만 하면 소리 지르고 법대로 하라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분 얘기가 사실 뭐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근데 말을 들어보면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좀 단호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내가 책임진다, 맞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 지금 뭐 금감원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네. 뭐 숫자를 사용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는 특징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요. 논점을 벗어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패턴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러죠? 왠지 깊게 자기도 세뇌당한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네. 있거든요. 이렇게 패턴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비슷해요.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틀 뒤에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번이 정리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자, 이틀 뒤 채무 상환과 함께 100억 자산녀와의 만남 약속을 호언장담하는 강 씨. 과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걸까요?
자,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어쨌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지키고 돈만 받으면 돼 우리는. 돌려주면 돼요. 와 월요일까지 해결을 해주기로 했는데 해주겠나? 아, 이때까지 못 지킨 약속인데 이번에도 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전화 한번 해보자. 아, 전화를 한번 걸어봅니다. 누굴까? 공증을 서주겠다 그러고 막 이런 걸로 막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공정을 잡아놨는데 저 공증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번호 있습니다. 아, 남편. 이름 맞지? 네, 맞습니다. 남편분의 차량을 발견하셨구나. 네. 여기에 사는 건 맞네요, 그러면.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의뢰인 어머니께 강성희 씨가 돈을 빌리면서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줬었거든요. 아, 예. 거기에 그래서 남편 이름이 남편 이름을 알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예.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 전화 맞으실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탐정입니다. 선생님이 아내분 맞으시죠? 예, 예. 무슨 일을 모르신데요? 씨가 공증서를 하나 쓰셨는데 그 공증서 때문에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뭐 무슨 공증 저는 전화 한 번도 모르니까 저한테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1년 6개월 됐어요,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나 됐다고요? 아, 집을 나간 건데 그러면? 혹시 왜 나갔는지 따로 얘기 들으신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물어봐야 뭐 각별을 해줘야지. 그럼 혹시 지가 뭐 소고기 사업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들어봤어요. 소고기 누가 돈이 안 나오래 해가지고 집사람이 뭘 해달라고 해서 돈을 3천만 원 처음으로 해줬던 거죠. 선생님도 돈을 주셨다고요? 예, 예. 지금까지 억대가 넘죠. 억대가 넘는다고요? 억대요? 그렇죠. 그게 벌써 3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 투자금은 회수가 됐습니까? 우리 언제 받아요? 한 번도 못 받았지. 계속 돈만 가지고 국가 쪽에 카드 내 돈을 다 여기 메꾸고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은 저분도 지금 약간 피해자 나는데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한 명의 그 젊은 여성이 이런 많은 분들을 다 속이고 이 정도 큰 금액을 뜯어내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100억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현혹시키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데도 자기들이 피해자인 거 모르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면 와,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바이러스처럼. 이미 뭔가 남편분은 많이 당하고 포기하신 듯한 자, 모습이에요. 보시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혹시 어르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전혀 모르고요. 어르신한테 공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 공증서에 하고 우리 아들 내리래요. 그 아드님을 연대 보증인처럼 세웠더라고요. 그거 근데 아들은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저래? 아들을 이름을 모르셨구나. 아니, 그럼 저분도 지금 아드님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탐정님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듣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큰일 하고 났네. 아니,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아들도 세상에. 빚이잖아. 그래? 그럼 아들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형식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보면 명예를 도용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입증을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런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진짜 저게 어떻게 엄마야? 엄마가 아니죠. 저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빨리 밝혀야 되는데. 예. 선생님 혹시 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한 용기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 씨가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죠. 전라도도 제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100억 자산요. 이 사람을 만나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겠네. 얼마나 일이 잘못됐으면 가족도 버리고 지금 1년 6개월째 가정이 그냥 찢어진 거야. 이제 월요일입니다. 약속한 월요일인데 돈이 안 돌아왔대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은행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또 시간 날리고. 안 받을 것 같아.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아래께 그 저녁에 한 뵀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화 그 다음 날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정리를 하신다 카드만 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걔네. 해제서류 꾸미느라고 오늘 두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오늘 정리가 안 됐고 내일 2시? 늦으면 2시 아니면 정리될 거야. 내일 저녁에 한번 봅시다. 예. 내일이라도 저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커피 한 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그 정리 때문에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돈 때려도 얘기하면 난 꼴이야. 가능하면. 아 이상하다. 정말 스트레스. 선생님. 예. 네, 연락이 없어갖고.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연락을 아직 못 받아갖고 연락 취해봐서는 바로 연락 드릴게요. 하고 저 같이 제가 저기 연락 드릴게요. 메시지 중이요. 일단 문자라도 남길게요. 손님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 선생님. 아니 둘이 뭐 일이 좀 있는 모양이. 오늘 뭐 약속이 또 약속 될 거니까요. 조금만 미셔요. 자 계속 이제 만나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여보세요. 예, 선생님. 예, 사장님 주소 불러드릴게요. 주소 주소요? 예. 뭐 카페. 네. 예. 네, 여기서 5시에 좀 만나는 걸 좀 부탁하던데. 그러면 5시로 아까 예. 주셨던 그 장소에서 5시에 뵙시요, 선생님. 자 지금 이제 약속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나는 거지. 자 약속이 잡혔어요. 야 나는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나 도망갈 줄 꼭 알았어. 숨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근데 약속을 지금 잡았습니다. 만나러 갑니다. 한테 전화 왔는데. 자,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일단 출발하지 말고 좀 기셔봐요. 내가 지금 저 본인들이 딴 일 보는데 시간은 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나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혼자는 갈 수 있어. 아니 왜 안 올라가는데? 아니 오늘 그 5시 약속은 했잖아요. 저희 지금 요 다가가는데. 너무하네요 진짜. 아니 그거는 부처한 얘기 말도 남기고 있지 않고 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래도 갖고 간다니까 그래요?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걸 왜 물어요? 아니 사장님이라도 뵈려고 내가 뭐 물어보는 거죠. 일단 나도 우리 동생 와갖고 뭐 딴 거 나도 좀뭐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오늘 5시에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저하고? 근데 저하고 이 장난치려고 이 상황을 이래 만드신 건 아니지? 통화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10분 안으로. 예, 바로 전화. 주시죠. 아니 만났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들려줘야 우리가 납득을 하죠. 경찰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피하나?
아니, 그럼 전화를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요. 또 사람을 계속. 자, 약속한 시간이 또 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30분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여보세요? 예, 선생님. 네, 사장님. 지금 내가 금방 통화했는데 누굴 만나서 일을 좀 보는데 그게 3시 반에 끝날 줄 알았답니다. 못 끝나갖고 참 그러길래 내가 일단은 김 사장님한테 이미 약속을 했었으니까 내가 나도 선생님, 저희 지금 요 커피숍 앞에 와가 있습니다. 저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유 참 미안했어. 어떡하나. 오늘 약속은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됐는데 뭐 사장님도 그렇고 씨도 별로 이 상황이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금액 자체도 5억이 넘고 아니 5억이 넘는 것도 난 모르고 사장님 사장님하고 씨하고 이 상황 자체가 아니 자체가 저기 아니요 뭐 저희가 더 내가 통화 한 번 더 해보고요. 아니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있겠는데 뭐 또 한다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고 저희도 뭐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나 진짜 너무 열받아. 갑자기 너무 열받아. 되게 사실 이게 진짜 열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미안한 구석이 전혀 1도 없어. 자기네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미안한 구석이 1도 없어요. 네.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나 보고 있는데 너무 혈압이 자기네만 못까지 바빠? 왔어, 지금. 탐정님들도 바쁘지. 더 바쁘지. 왜 뺑뺑이를 돌려요? 와. 저 약속 시간 장소를 잘 미루다가 겨우 잡은 건데 또 미루는 걸 봐서는 매번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게 또 그들의 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죠. 네. 예. 보는 저희도 너무 아니 이게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얼마나 게- 힘드셨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수법인가? 사람을 계속 빙빙빙 돌리면서 진 빠지게 미치게 하는. 하는 진 빠지게 미치게 만들고 아니 저희는 사실 이게 몇 주 정도 분량인데 지금 의뢰인 분께서는 1년 반 정도를 이걸 당하신 거잖아요.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네. 되게 심정적으로 네, 맞아요. 엄청 좌절감을 네. 느끼게 돼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 것 멘탈을 같아요. 완전 그냥 다 그러니까 박살내는 박살을 거예요. 내버리면서 되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한테 제발 막 매달리게 만드는 거 있잖아. 아, 모든 걸 이 사람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이거 거. 이거 심리적으로 이거 심리전이야, 심리전. 저희가 완전히. 지금 많이 봐줬어요. 자, 약속한 날짜만 되면은 만남도 입금도 미루기만 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100억 자산녀와 그 일당.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무슨 생각이에요, 도대체? 탐정님, 100억 자산녀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데요? 이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자, 집 아닙니까 지금? 집이 없고 짐도 별로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든 그냥 야반 도주할 수 있는 집안에 집안의 짐이 거의 없네요. 상태네요. 없어 짐이. 네. 그냥 버리고 가도 될 정도의 그냥 뭐 그런 것들? 꼭 숨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자취를 감추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보통 사기꾼들이 이제 거주지를 일정하게 하지 않고 단기로 임대해가지고 움직이는 또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하고 이제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0억 재산녀가 몇 주 단위로 단기 임대로 계속 거주를 단기 하고 임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단기 임대. 저런 식으로 하는 아니 또 보통 패턴이구나. 그 집을 몇 주 단위로 단기 임대해서 사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물죠. 드물죠. 예. 예. 또 며칠 뒤. 야 진짜.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아, 저 의뢰인 어머님이랑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의뢰인분이.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지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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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100억 자산녀를 찾는 거지? 어머니가 이제 지금 100억 자산녀를 어머니가? 계속 찾는 거예요? 사실 의뢰인이 어머니를 저 모시고 올 때 아, 저희 탐정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안 오실까봐. 예, 그래서 이제 100억 자산녀를 만나러 간다 간다. 하고 모시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찾으시는구나, 예. 애타게.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가 놀라시겠네요. 어르신요, 잠깐 앉아보시지. 방송국 나왔어? 어르신, 저희는 탐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탐정. 함정? 탐정.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씨, 네. 그다음 씨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본 부분을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예.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그걸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직 100억 정도가 있다라고 혹시 어르신 예. 아직 믿? 나는 봤으니까 믿을. 아직 믿으신다고? 네.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아 정말. 확신하고 계시네요. 믿고 계신 거죠, 지금도.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믿으셔서 지금까지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믿으시면서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 봤으니까. 그리고 뭐 190억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며칠 전에? 190억을 받다고요? 계속 거짓말이요. 완전히 그냥 거짓말입니다, 다. 아니 좀, 그러니까 좀 내가 너 아들이 셋이 돈이 없는 죽는다 해도 있냐 그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걸고. 아 어머니 너무 순수하시다. 저기 우리한테 승질냈던 그 남자분이 또 얼마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190억을 봤어요. 또 얘기를 했네. 네. 야, 이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을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응 하니까 이제 그럼 진짜구나. 세상에 자식 그쵸, 걸고 하는 거짓말하는 어머니 사람 없다. 입장에서는 네. 상식적으로 그럴 순 없으니까. 알려드려야 돼요. 네. 집을 어떻게 생긴지 아셨어요? 그건 좀 한번 아버지. 그 평창도 산다는데 아버지는? 평창동에 산 적이 없습니다. 초본상 태어날 때도 이제 관지야 주택에서 지금까지 최근 마지막 주소지도 고시텔로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 아예 평창동 아예. 아니 근데 때문에 문학교까지 갔다는 거 없어.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거기면 기절할 거요. 집이 너무 커갖고 기절할 거라고 그래. 누가 자꾸 봤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 부모가 건설 네. 뭐 사장이고 엄마가 뭐 갤러리 관장이고 근데 저희가 건설 쪽에도 확인을 다 했는데 아예 관련이 없고 없어요? 그런 사람 전혀 없고. 라는 인물이 그분의 아버지께서 건설의 사장이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할지. 지금 대표님이랑도 전혀 관련이 없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그 기자님들이 먼저 파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건설 사장의 뭐 자녀분이 이렇게 사기를 쳐요. 네. 저희는 들은 것도 없고요. 네, 저희 쪽으로 접수된 것도 없고. 황당하겠죠, 저분들도.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옛날에도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확인이 아예 안 됐습니다. 대학교 나왔대요. 그래서 영상학과 나왔는데 네. 같이 나가 아주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아유 그죠. 그 영상의학과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에는 없었던 거죠? 네네. 자, 대학교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다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학생 그 조회를 하면은 다른 과도 다 나오는데 근데 일단은 93년도생이신 분은 지금 없어서 아예 없습니다. 저희 확인해봐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엄마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만들어진 얘기를 엄마가 듣고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떡하냐 막막하고 이제
예.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아,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나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당한 게 인지가 돼야 고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장분들이 또 이야기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억 통장은 손쉽게 지금도 실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저거 이제 그 잔액 조작 가능한 거. 보면 제 자산이 지금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원. 예. 요거를 지금 제가 100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금액만 제가 수정을 하면 지금 보유한 돈 100원에서 100억 원이 됐습니다. 아, 아유, 힘드시죠, 지금. 이게. 그럼 1,000원을 하면 누구 와요? 그럼 그게 올라가는 거. 지금 못 믿겠지 지금 몸이 좀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1,000원을 입금해 보십시오 하고 입금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아유, 세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 이제 사기 집단인 건 아시겠습니까? 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상대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진짜. 근데 아니 월요일날 지금 오늘날. 원래 해주면 좋지. 근데 해주겠습니까? 엄마 월요일에 또 더 기다려보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 수법이 나중에 갖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 어떡하냐. 충격이 너무 크실 것 정말. 같은데. 아예 받을 수 없다. 여보세요? 통장 갖고 나왔는데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전 사기꾼인가 봐.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어달라고 해서 네가 여태껏 그렇게 오고 나를 끌고 왔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사기꾼 집단인가 봐. 이제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번에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안 돼, 아저씨도. 계속 아저씨가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아저씨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줘봐. 냅둬는 왜 냅둬, 엄마. 이 아저씨도 포기를 해도 걔네들이 계속 연락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 어떻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아저씨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계속 걔네 줄 튀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이게. 어떻게 써요? 아, 어떻게 모은 돈일 텐데. 나 이러다 죽을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내가 아닌 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나중에 얘기 잘 하셔갖고. 저분만 지금 5억이에요. 예? 정말 얼마나 몇 년째 이거 고통스러우실지. 스트레스 받으시고. 나는 왜 지금까지 믿냐면 그 두들이 왕자밭도 믿는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있지. 그리고 그걸 나는 믿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대한민국 41만 명 중에서 나 혼자 1등 상 받았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저 사람들도 그렇게 몸을 치워주 설계를 해주니까 이 폐악이 안 나가서 그 41만 중에서 나 혼자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내가 이게 뭐예요? 얘들이 나쁜 거지 어르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세요. 내가 이런 것들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돈뿐이 아니고 너무들을 여기서 더 이상 피해는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고소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르신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이 아니겠나. 지금은 뭐 어떻게 고소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소는 무조건 해야죠. 이거.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나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돈을 떼먹으면 안 됐잖아요.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좀 가지시고 따님하고 이제 얘기 잘 하셔갖고 해결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경찰서 앞이네요. 예. 참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긴 터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먹먹해지는데. 네, 일단 의뢰인이 어머니 대신 이제 고발을 하고 계시고 그 방송에 앞서 이제 제작진이 100억 자산녀 입장도 좀 들어보려고. 그렇죠. 예. 예, 수차례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네. 다음 주 연락 주겠다. 채권을 정리하고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연락도 만남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한데. 정말 네,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피한다고 그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연락을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참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경찰 인력이 굉장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민사적인 부분을 좀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좀 세게 때려야 돼. 나는 맞아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몇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 좀 네. 힘 좀 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재도 그냥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저희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쭉 유지하고 있는 코너 탐정실화극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찾아오신 일일 탐정분이 계십니다.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갑벽한 매력. 쌍둥이 출산 후 10년 만에 신데렐라 게임에서 복수의 여왕으로 화려하게 귀환한 배우 한그루 씨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쌍둥이 엄마인 줄 진짜 몰랐네. 진짜. 말 안 하면은 절대 모르죠. 여전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듣죠? 어떻게 하세요, 관리를?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어떤 같아요. 운동?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웨이트도 하고, 수영도 하고. 네.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와 대단하시다. 그럼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9살이에요. 예? 네, 진짜 초등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많이 컸죠? 네, 축하해요. 봤어요? 다 애들? 키웠어요. 애기들 봤어요? 못 봤어요. 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가 좀 지나면은 어느 수준이 넘으면은 자기들끼리 노니까 좀 약간 좀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좋다.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9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제가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이제 좀 무서운 엄마거든요. 네? 어떻게 되게 무섭게 다정한 친구 같은 엄마일 것 카리스마 같아요. 엄마? 아니요, 제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엄마여서. 잘못하면 좀 무섭게 혼내. 잘못하면 굉장히 무섭게 훈육하고 있어서 내 아이들이 말로 이제 뭐해? 이러면은 알아서 다 좋다. 뭐뭐해? 나나나 이거 있어. 네. 엄마한테 톤 있어. 엄마한테 나 많이 들어봤어. 특히 아들한테 하는 톤 있어. 저희 이제 아내도 딱 이 톤.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게 있어요. 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네. 지인분들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한 그루 집으로 가라. 그 정도에 소문이 났어요. 네,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럼 아이들이 바로 말 잘 듣고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의 네. 거의 그 민속촌에 있는 그 처녀 귀신 누나하고 그러네. 맞아요. 일부러 부모님들이 그 처녀 귀신한테 데려가가지고 그 귀신이 그런 데잖아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네 이러면서 엄마 그래 한대잖아요. 아 그쪽 제발 불온의 집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동네에서 유명하시고 아이들도 좀 그래도 엄마가 유명해니까 아이들 자체도 조금 친구들하고 지낼 때 아무래도 좀 으쓱함이 좀 있겠어요, 그죠? 아이들은 제가 연기자여서인기보다 우리 엄마 진짜 무섭다. 우리 잘 엄마가 잡는구나. 등짝도 때려. 이렇게. 등짝부터 친구가 괴롭히면은 우리 엄마는 나 때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봤어 이렇게. 그런 말 우리 하면 엄마한테 한번 오해받는다. 가자. 너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야, 애들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이제 오히려 더 우리 엄마가 더 세. 약간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온 완벽한 워킹맘 배우 한구로 씨와 함께한 사건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했으니까 오빠 딸 아니고 이제는 내 딸이지? 근데 얘가 너무 말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좀 무서울 정도라니까? 응, 똑똑하긴 하지. 공부 잘해서 대학도 잘 가고. 맞아. 그래서 우리 사랑이 태어나면 남편이 비교하거나 혹시 차별할까 봐 걱정되지. 세엄마. 사실 같이 사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해. 근데 좀 있으면 일본으로 유학 가잖아. 아, 그 유학.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거 아니다. 사실 난 딱 한 번 잠깐 생각은 했었어. 근데 마침 유학 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 나야 고맙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걱정 하나 덜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생일이라 생일상 좀 삐까뻔쩍하게 차려주려고. 야, 나 좀 괜찮은 새엄마인 듯? 여보, 열이 유학 가면 이제 보기 힘들 텐데 미팅을 미뤄서라도 봉안까지 배운 가야죠. 뭐 알았어. 이거 나가죠. 요리야 가자. 아니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괜찮은 새엄마가 맞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딸이 반응이 네네. 조금 애매하죠? 어딘가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자, 유학 가는 아이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알게 될 끔찍한 진실도요. 딸이 사라졌어? 미싱 사라진 딸. 아, 뭡니까? 삼 3개월 전에 일본으로 유학한 딸이 사라졌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내와 사별을 하고 3년 정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를 잃은 슬픔을 잊고 저를 위로해 줄 만큼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두 분 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열이가 별 티 안 나게 잘 커져서 괜찮았어요. 그러다 제가 6개월 전에 저를 제일 가까이서 챙겨주던 비서와 계획이 없던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서둘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열이가 갑자기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아, 재혼을 하자마자 유학 가겠다고 했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열이 우리 딸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배비서님. 비서님이라고. 비서님.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엄마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겠어. 편하게 해. 그럼. 여보. 응? 선물. 이걸로 갖고 싶은 거 다 사. 진짜 멋진 아빠다. 이게 뭐예요? 왜 검사해? 왜 그걸 중간에 갑자기 중간에 왜? 돈이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원래 이랬는데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설마 사모님 계셨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의 생일 선물 아닌가? 그럼 그동안 딸 생일에 가족끼리 같이 밥도 안 먹고 생일 선물도 안 줬다는 거네요? 이제 우리 열이 동생도 태어날 텐데 앞으로 돈만 주는 생일 안 돼요. 가족 생일은 가족 행사예요. 오늘처럼 같이 밥 먹고 마음 담은 선물 주고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시간 낼게. 알았어. 열이야, 유학 준비는 잘하고 있어?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미안해. 내가 유산기가 있어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 열이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도 잘했어. 걱정 안 해도 돼. 열이야, 돈 걱정하지 말고 뭐든 최고로 좋은 걸로만 해. 응? 고마워요, 아빠. 먹자. 생일인데 정작 생일 당사자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속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합격증 나왔어요. 그래. 자 이제 일본에 너가 알아서 준비 잘했겠지. 등록금 어디로 보내면 되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 알았어. 제가 살짝 일중독이라 일에만 몰두해서 좀 피곤했었고 아내는 유산기로 좀 몸이 힘들어서 열이를 믿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열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입금됐어요. 응, 그래. 근데 아버지가 저럴 때도 야 축하한다 하면서 좀 밝게 해줘야 되는데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다 딸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좀 딸한테 시간을 쏟기 힘드니까 너무 돈으로만 좀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30살에 우리 아빠가 저랬다면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죠. 맞아요. 근데 아직 저 청소년기를 이제 막 지난 친구라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 예. 어쨌건 아빠가 바쁘니까 그냥 싹 다 입금을 해버렸네 그냥. 예. 처음엔 잘 도착을 했다. 어떻게 지낸다 이런 연락 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뭐 적응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번호까지 잠깐만, 이거는 좀 이상한데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없는 번호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일본 학교에 전화해 볼게요. 그래 봐. 알아보니까 열이는 그 학교에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 출입국한 기록조차가 없었어요. 야. 어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예 안 안 갔네. 갔네. 뭐야, 위조한 그러면 오래전부터 뭔가 계획했다는 건데요? 합격증을 위조한 거라고? 위조지 위조. 유학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리고 열이 통장을 찾아서 통장을 정리해봤는데 전부 출금이 됐더라고요. 자, 싹 다요? 저 혹시
따님 친구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한텐 연락해보셨어요? 아, 그게 제가 열이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봐봐, 저래. 경제적으로만 잘 뒷받침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십시오. 대체 왜 그렇게 사라진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 건지 계속 나쁜 생각만 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딸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하루도 잠도 못 주무시겠다. 걱정돼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자식이 사라졌어. 맞아. 탐정님은 혹시 저런 의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유학은 아니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네네네.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어머니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의뢰가 왔는데 알아봤더니 외국에 안 나가고 어머니 집 근처에서 이제 근처에 예, 남자랑 같이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었다? 예,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13살 많은 남자와 연상의 동거를 남자랑 하고 있었어요. 동거를 하고 있었다. 예, 예. 유학 간다고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워킹홀리- 했죠. 예. 아,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 4천만 원 또 남자가 시킨 거예요. 돈 받아와라. 아, 돈 나쁜 받아와라. 남자를 만났구나.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또 탕진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남자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큰 사업을 하는데 돌려주겠다. 들어온다. 사기꾼들 큰 마인드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딸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했어요. 딸이? 예, 딸이. 딸이요? 예. 단단히 거기 그러니까 이제 세뇌가 된 거죠. 네, 세뇌가 예, 된 거야. 엄마가 우리를 방해한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한 번만 더 찾으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할 정도. 남자에 미쳐가지고 그 뒤로 또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예, 그 뒤로는 이제 못 찾았는데. 야,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예. 유학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 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딸, 해외로 유학한다는 거짓말까지 하고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저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의뢰인의 딸이 다니던 대학교. 안녕하세요. 저 잠시만 혹시 이 친구 본 적 있어요? 근데 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친구도 모르고.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혹시 이 친구 학교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별거 없어요. 그 학사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휴학 상태가 맞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같은 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의뢰인 따님을 아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기억하는 몇 명 애들한테 들은 거라곤 학교를 거의 안 나왔대요. 진짜 아싸였는지. 그렇구만. 존재감이 그만큼 없었다는 건데. 그건 교수님들도 비슷해. 얼굴을 전혀 모르시더라고. 의뢰인은 자기 딸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데 말이야. 아빠 너무 무심하셨다.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네. 그럼 더 이상 여기서 알아낼 건 없네요. 아니야. 아니, 한 가지 내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거든. 이 학생 혹시 아세요? 어제도 이 학생을 찾는 분이 왔었어요. 네? 누군가 찾으러 왔다? 어떤 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분도 탐정이셨어요. 탐정이? 혹시 사소한 거라도 기억이 나면 연락을 달라면서 명함을 두고 간 게 있었는데. 누가 의뢰를 해 그러면은? 아, 여기 있네. 네. 그럼 다른 탐정이 저희처럼 의뢰인 따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응. 혹시 의뢰인이 따님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다른 탐정사무소에 중복 의뢰를 신청한 건가요? 그건 아니야. 의뢰인한테 바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아, 탐정님 더블 탐정도 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예, 우리를 못 믿어서. 중국으로? 1, 2, 3팀. 이쪽에 해주고? 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대박이다. 내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네, 모든 탐정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로다가 엄청나네요. 자, 의뢰인이 모르는 또 다른 탐정들이 딸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딸을 찾는 걸까요? 엄마가 딸한테 사라져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둘이 뭔가 약속을 했는데 딸이 자기 약속한 거랑 다르게 움직인 거죠. 엄마가 딸한테 사라져라. 네, 했는데 이제 사라지되 말 된다. 아빠가 네. 신경 쓰지 않도록 연락을 해라 했는데 이제 그냥 진짜 사라져 버린 거죠. 엄마가 그러면 약간 나쁜 보스네요. 그렇죠. 광고를 그래서 그렇게 엄마도 보고. 찾는 게 아닐까. 조금 뭐 저희가 너무 새엄마를 또 나쁜 캐릭으로만 그렇죠. 맞아, 만들까봐 맞아. 좀 우리의 부계적으로 네. 걱정이 됩니다.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몇 번 네,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 누가 의뢰인 따님을 찾고 있는 거지? 확실한 건 그들이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다는 거야. 우리가 먼저 찾으려면 속도를 높여야 해. 여기서부터는 둘로 나눠 움직이자고. 나는 이 탐정이 누구에게서 의뢰인 따님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는지 알아볼게. 그럼 전 그동안 의뢰인 따님 SNS를 뒤져볼게요. 오케이. 가세요. 승재로선 딸이 사라졌을 때 가장 이득을 취할 사람은 엄마죠. 그렇죠. 의뢰인 따님의 SNS도 사라지기 3개월 전에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한 명 한 명씩 다 보긴 했는데 마팔한 사람 중에 고등학교 때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 남잔가? 이 친구가 게시물을 거의 매일 올리는 스타일인데 어제 올린 사진에 의뢰인 따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올린 사진에 뒤에. 뒤에 저기 있네. 있네. 맞네. 여기에서 찍은 게 많은 걸로 봐선 되게 많이 가는 카페인 것 같은데. 사라진 의뢰인 딸의 모습이 발견된 SNS 게시물에 찍힌 위치 태그.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의뢰인의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얼마 안 되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졌던 의뢰인의 딸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있네? 너무 밝아. 뭐지? 그러네. 너무 밝아. 근데 이 표정은 집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인데. 저 남자가 왔다. 맞죠? 예? 불량해 보인다. 왜 어디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왜냐? 알아? 불량해 보인다. 왜 어디 뒷모습만 보고 왜냐? 어떻게 알아? 저 커플 뭔가 약간 불길해요. 불량해 보여요. 왜 뭐가 불량해 보여요? 뭐가 가죽 우리 자켓에서? 가죽 자켓? 의뢰인 따님은 예. 그 참한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레이 톤의 그 소재가 네네네. 소재가 착해요. 소재가 착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똑같이 근데 가죽에 예, 가죽이 저 왜요? 핑크 퍼, 맞아. 저 조합은 네, 세요 좀. 가죽과 핑크 맞아요, 펄이 선생님. 저도 그 생각.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세요. 저 옷을 입고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탐정님, 이런 식의 어떤 추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아니 그래 그렇게 보지 마요. 소대로 보면 안 돼. 솔직히 지금 유인나 씨 옷 네. 되게 세요.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엄청 차가워 보여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육개장 국물 고추기름 색깔이에요. 네? 오렌지 사기꾼. 그래. 네. 아 그러네. 그래, 옷으로 그래. 판단하면 안 돼. 옷을 판단하면 안 돼. 왔어? 저 둘이 연인인 것 같아요. 뭐 마실래? 우리 열이 감기 기운 있어서 따뜻한 거 마셔야 될 것 같아. 열이야. 허니레몬 진저티 어때? 너 오늘 짠 거 마시면 안 돼. 뭐야, 뭐 마실 것까지 응. 정해줘.
그럴게. 나도 같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가스 레이팅. 오케이가 왜? 아니, 오케이. 너무 잠깐. 뭔지 알죠, 느낌? 네, 오케이? 약간 선배님 저 뭘 뭔지 알것 알아요? 같아요. 잠시만. 아니 그 느낌 있어요. 너무 유나 씨, 긴장했어. 오케이?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한테 가스라이팅 하시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뭘 알았어요? 이게 알죠, 가스라이팅. 알죠. 뭔지 알아요, 오케이, 선배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한그릇 씨. 되게 한그릇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선배라고 해서 이렇게 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저희는 형 선배 누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죠, 없죠. 오로지 그냥 추리로만 가는 거예요. 촉으로. 근데 약간 오케이 좀. 그래, 오케이가 좀 저- 느낌이 좀 그래요. 오케이가 이상하다. 네, 오케이가 좀. 진저티 3잔 주세요. 이제 세 잔이요? 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의뢰인의 딸.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 머물며 어떤 이유로 가족과 연락을 끊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0살 친구들의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 뭐해? 나 전화 좀. 뭐야? 아 비켜요. 어머, 어머. 성격이 부럽네. 네 여보세요? 네 당연히 오늘 괜찮죠. 1시간 뒤요.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오시면 전화 주세요. 1시간 뒤에 오시면 뒤에 온다. 오시면 전화 주세요. 근데 열이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자. 그래, 알겠어.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자, 어디로 가는 거야? 사이는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 어디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인가? 상가 건물 같은데. 그게 마치 근데 집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지?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사무실 같은 데인가? 어딘데? 아, 오피스텔 같아요, 오피스텔. 아니, 왜 집을 나와가지고 저렇게 딴 데 생활을 하지? 참 이상합니다. 탐정님, 드디어 의뢰인 따님분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냈어요. 근데요, 혹시 일부러 거짓말하고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은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엄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 누구한테 새엄마인가? 네. 새엄마라. 그 새엄마가 방금 여기에 나타났어. 예? 어디가?
지금 그 탐정사무소로 들어갔는데 우연일까? 아, 그러면 의뢰인 따님 찾으려고 다른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게 의뢰인분 아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잠깐만, 그러면 새엄마가 솔직히 진짜 애를 정말로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그러면 굳이 탐정한테 의뢰를 맡길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죠. 네. 왜냐면 남편이 이미 탐정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사람을 찾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따님은 뭔가 좀 중요한 정보든 뭐든 뭘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찾는 거겠지. 옥새라든가 예를 들면은. 아니면 남편이 나는 지금 생각한 게 웃어? 아니 환청이에요, 환청. 네. 나는 생각하는 게 김풍 씨가 얘기한 거대로 새엄마가 지금 뭔가 남편 몰래 이 딸한테 뭔가를 지금 얻어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를 하나 갖고 가야죠. 왜냐면은 엄마가 초반에 자꾸만 딸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했고. 자, 이쯤에서 우리 한그루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자, 일단 말씀하세요. 저는 저 친구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친구들이 의심스러워요. 아까 그 1시간 후요? 딱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노래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따님의 표정이 뭔가 약간 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오늘도 그 시간이 왔구나, 알겠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딸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따돌 그냥 날 또 소외시키네 아니고? 저는 약간 일하는 시간이구나, 뭔가 이런 그렇지, 느낌을 그렇지. 받았어요. 그렇지. 얘네들 뭐 일하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또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확실히. 아니면 뭐 새엄마가 내가 어떻게 다 맞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새엄마가 일부러 이 딸한테 그런 남자를 붙여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딸을 자기 인생에서 페이드아웃을 시켜버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와 남편과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번 거는 정말로 모르겠다. 예측이 안 돼. 남편분한테는 저희 쪽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분한테도 이 얘기를 숨기는 거고. 괜한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이 말은 못하지만 이번 일이 저랑 재혼해서 생긴 일은 아닐까 자책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열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보내준 것도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내심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라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하루빨리 이 따님 찾고 싶어서 급하게 의뢰해 주신 거 아시면 왜 안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새엄마란 자리가 참 어렵네요. 제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만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이번 의뢰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점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해요. 마무리를 했구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남편분께서 따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 못 하셨잖아요. 숨기긴 했지만 뭐 딸이 걱정돼서 의뢰한 건 맞네.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의뢰인한테 연락드려야겠지. 아니요.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남자. 아니 낯선 사람인데요. 낯선 사람이 지금 의뢰인 따님이 사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찾아왔거든요. 의아한 정황을 목격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의뢰인 딸의 상황을 파악해 보았고 여긴 어떡해? 엄마랑 같이 왔구나. 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만나면 안 돼요. 어? 응? 왜? 어떻게?
어떡하지? 아빠, 빨리 가세요. 어? 왜 그래?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요. 가세요. 어? 얼른 가세요. 아빠 제발. 별이야. 왜 그래? 집에 빨리 가자. 아, 싫어요. 안 된다고요. 잠깐만, 이거 뭐죠? 빨리요. 빨리 가세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와, 뭐지? 뭐야 이게? 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 근데 아빠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성인 방송? 인터넷으로 막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협박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뉴스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협박 받아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학한다고 하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막 그런 어떤 늪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번씩. 제 생각에도 처음에 뭔가 저희 되게 외롭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남자를 약간 협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저 나쁜 친구들이 돈을 벌려고 이제 이 친구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나 너 엄마 아빠도 가만두지 않겠다. 실제로 그런 협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그리고 뭐 이거 엄마한테 보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진짜 나쁜 놈들 막 그죠? 저 생각에는 근데 자꾸만 사이비 쪽이 의심이 되는 게 종교요? 네, 종교 쪽이.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의 어머니는 지금 구천에서 맴돌고 있어. 근데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계속 그 집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해서 구슬해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계속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엄마의 영혼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 표정이긴 했어. 너는 그 집에서 일단 나와야 돼. 새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다 죽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부적 같은 거 뭐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약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존재가 지금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느낌이 안 나요. 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상한 장면. 또 누가 들어갔었었나 봐요. 지금 의뢰인 따님 사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찾아왔거든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남잔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뭐지? 왜 들어가지? 손잡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잡고 들어갔어. 이 중년 남자분이 들어가선 한참 후에 나오셨어요. 그 후로도 자주 드나들었고요. 대체 이 남자 누굽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따님이 사는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남자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한두 명이 아니다. 그 후로도 여러 날 각기 다른 시간대, 각기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이 따님 사는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번 오는 남자도 있었고 한 번 오고 마는 남자도 있었고요. 이 남자들은 다 누구죠?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경우 성매매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불법으로 오피스텔을 얻어두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요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열이야,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성매매라니. 맞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이러다 진짜 다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이야? 아빠 제발. 네? 배비서님, 아빠 모시고 빨리 가세요. 여리가 지금 뭔가 흘렸어. 뭔가 흘린 건 맞아. 뭔가 세뇌 당한 건 맞아요 지금. 열이야, 너 왜 그래 정말? 자 봅시다. 자 누가 들어오는지. 누구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 남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도망간다. 잡아.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잡아. 힘내. 됐다. 잠깐만 저희랑 대화 좀 하시죠. 네, 맞습니다. 성매매 하러 온 거. 어머!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성매매라뇨?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올 때마다 돈 보내줬잖아. 그렇게 자주 와도 한 번도 할인도 안 해주고. 새끼야 진짜, 야 씨.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 돈 누구한테 입금하셨어요? 금자가 한정수요. 한정수요? 가죽 자켓에 가죽 자켓. 이용당한 거니? 이거 말하면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제 가봐도 되죠? 뭐 지금은 저희가 보내드리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처벌 받으실 겁니다. 에이, 너 두고 봐, 너 그냥. 한정수란 사람 아는 사람이죠? 네. 제 친구 남자친구예요. 친구? 친구라는 애가 지 남자친구랑 너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걔가 예약을 받은 거예요. 1시간 뒤에. 가족이. 예. 네? 가족이 여러분들 가족이. 아까 전화가. 근데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지금. 몰랐어. 이용당한 걸 아예 모르네? 아닌데? 아닌데? 왜? 하지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는 저를 지켜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세뇌 당해버렸네요. 성매매가 확실해진 상황에서도 그저 그런 게 아니라고만 하는 의뢰인의 딸, 그리고 딸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 둘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때였다고 합니다. 야, 이러고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빨리 하자. 야, 얼굴 좀 보자, 친구야. 야! 니들 뭐하냐? 아이씨, 뭐야? 이때부터 도와주셨구나. 여럿이서 한 명한테 뭐 하는데? 야, 너 나한테 처맞고 대가리 꿰맨 상처 다 났나 보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네 괴롭히는 거 보니까? 아니, 얘네 집 좀 산다길래 그래서 용돈 좀 나눴어. 학씨! 얘들아, 착하게 좀 살자. 어? 열이? 앞으로 열이에 건드리면 다 나한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알았으면 내 맘 바뀌기 전에 셋셀 때 동안 꺼져줄래? 하나, 둘!
얼마나 근데 무서운 애길래 친구들이 저 저렇게. 친구 때문에 어쨌건 괴롭힘이 끝이 났으니 예, 은인 같겠죠. 어릴 때부터 유일한 친구였나 봐요. 괜찮아? 응. 열이야. 누가 너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 울면 더 좋고. 아까처럼 이 꽉 깨물고 버티잖아? 그럼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더 때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암튼 쟤들이 또 괴롭히면 나 찾아와. 알았지?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저를 괴롭히는 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이가 딱 봐도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되게 무섭다. 되게 무서워. 센 애가. 센 친구였네. 아, 그러니까 열이를 도와주려 그랬다기보단 힘자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니요, 그냥 저게 접근 같아요. 접근이죠. 접근이죠. 돈 많다는 정보가 처음부터 있으니까. 접근인 거죠. 떨거지들 다 떨구고 내가 그치. 얘 독점할란다 내가 이런 먹겠다. 거죠. 이러다 아, 그럴 수. 예, 그런 거죠. 아니면 쟤네들하고 짰던지. 그럴 수도 있고. 하지는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준 친구예요. 절대로 돈 받고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한정숙 걔 혼자 버린 일이고. 이 사실을 하지가 알면 충격받을 텐데. 결이야, 너 말이 맞다 치자. 근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해줬어야지. 대체 너가 왜 여기서 남자들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 살고 있었던 건데? 몰라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빨리요. 새엄만 진짜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아, 일단 열이는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받아야 지금 될것 정신적으로 같아요. 좀 너무 메말라 있네. 아, 열이가 받을 상처를 어떡하냐, 진짜.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가세요. 빨리요. 제발 부탁이에요. 야 오별이, 너 그 남자한테 뭔 짓 했길래 우리를 신고하겠다고? 뭐야? 자식이, 니네 뭐 하는 것들인데? 어?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아저씨가 미쳤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열이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하지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랑 배비서님이랑 집에 안 가.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무섭다니. 이게 다 저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네 남자친구가 날 성매매 시키고 있다고. 우리 뒤에서 몰래 돈을 받고 있다고. 너가 하지구나. 너가 말해봐. 똑바로 얘기해. 너네 미성년자 아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똑바로 얘기해. 열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안정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가장 소중한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아, 구하지 뭐하냐? 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 그러는 거냐? 뒤집어 씌우기 누가 뒤집어 씌워? 다 네가 그런 거잖아. 이거 다 네가 시킨 거잖아. 내가 언제... 너 진짜 왜 이래? 열이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열이야, 아니야. 나 믿지? 한정수, 너 우리 하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마. 빨리 말해.
너가 몰래 받고 있었다고. 그래야 우리 아빠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이씨. 야, 오열이. 정신 차려. 너 지금 인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열이야, 아니야. 나 믿지? 구 아저씨, 연기는 그만하시죠. 저희 두 사람이 짜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현금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그럼 좀 더 굴리자. 아직 더 뽑아먹을 수 있잖아. 홍보도 좀 하고 20살 예쁘고 어린 여자애라고. 사이트에 후기도 좀 쓰고. 지금도 많이 하는데 이보다 더? 걔는 내가 하라고 하면 할걸? 난 오열이의 신이거든. 아, 저 어린애 진짜 무섭다. 그죠? 와, 진짜 무서운 애다. 야, 어렸을 때부터 쟤는 아주 그냥 악마로 컸구나. 그게 참 신기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든 거야? 걔는 내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 내가 걔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시도 다 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야, 진짜 무섭다. 됐고, 넌 남자나 더 많이 구해와.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작업을 해가지고 길들여버린 거네. 정서적인 지배를 해버린 건데. 보셨죠? 전 그냥 구아지가 시키는 대로 예약 받아주고 입금 계좌 빌려주고 수수료 10% 받은 거 그게 다예요. 당신이 한 짓도 범죄예요. 말도 안 돼. 하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하지야. 진짜 못됐다. 뭐라고 말 좀 해봐. 구 아저씨, 지금이라도 제대로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도대체 오열이 씨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예? 어머머머. 무서워? 아이, 진짜.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내가 뭘 어쨌는데. 아저씨, 얘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지가 한다고 그런 거라고요. 아니,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너무 무서운데, 와. 하지야? 야, 오열이, 말해봐. 내가 시켰어? 네가 한다고 그런 거잖아.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의뢰인 딸의 거짓말과 가출, 연락 단절, 그리고 성매매까지. 이 모든 시작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무엇에 대한 믿음인 거야? 뭔가 이용했을 것 같아. 하지야. 이게 뭐야? 고마워서. 덕분에 애들이 이제 나 안 괴롭혀. 고마워. 비싼 걸 거. 내가 집에 돈이 많고 아빠가 용돈 많이 주니까. 아이고, 저거 너무 크지. 선물 선물한다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올래? 그래, 좋지. 정수랑 같이 가도 되지. 응. 기다릴게 그러면. 이게 부잣집인 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뭐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와, 뭐야. 부잣집 딸인 건 알았는데 진짜 돈이 남아도나 보네. 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사이비 종교에 전 재산 갖다 바치는 거 이제야 좀 이해가 될 것 같네. 조금만 더 잘해줄까? 야, 여리는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데서 태어났을까? 진짜 겁나 잘 사네. 아, 집까지 갔다 오니까 더 현타 오는데? 좋은 데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걔 엄마 죽고 엄청 힘들었나 보더라.
저 사람 열이 아빠 아닌가? 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아씨, 지 딸려는 죽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아직도 혼자 오는데 아빠란 사람은 젊은 년이랑 대놓고 러브러브네. 애들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무섭다. 저런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 많을 거예요 지금. 맞아. 네. 미친 애들 많아요. 집 되게 좋다. 열이야, 너네 아버지 요즘 연애하셔? 우리 아빠가? 아니, 우리 아빠는 일밖에 모르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다. 넌 말해도 안 믿을 거야. 뭐야, 뭔데? 믿을게. 말해줘. 열이야,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비밀 지켜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너도 들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사이비 종교 빠진 거. 실은 그게 나 때문이야. 내 신기 누르려고. 신기? 응. 근데 그게 누른다고 눌러지면 세상에 무당이 왜 있겠어. 안 그래? 난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봐. 순간순간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맞아. 너 우리 반 봄이랑 우식이랑 둘이 사귀는 것도 미리 맞췄잖아. 저번에 담임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미리 알았고. 와.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나도 어쩔 땐 무서워. 그렇구나. 근데 너네 아빠한테 한 여자가 보여.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우리 아빠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네 옆에 한 아줌마 귀신이 서 있어. 그것도 맨날 울면서. 뭐? 그분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에 치여서 네 얼굴 한 번 못 보고 눈 감은 게 너무 속상하대. 슬퍼도 티 한 번 못 내고 울지도 못하는 네가 너무 가엾고 잘 버텨줘서 기특하대. 그리고 우리 딸 아주 많이 사랑한대. 와 진짜 저 어린애가 와. 엄마야? 그냥 완전히 그냥 믿어버리네. 우리 엄마인가 봐. 야 와, 그런 걸 이용해. 학생이 저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렇게. 진짜 사악하다, 너. 지금 옆에 계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지독한 상실감과 심적 외로움에 잠겨있던 의뢰인의 딸. 그 빈틈을 노린 거짓은 그녀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무조건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가는구나. 신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사진 보니까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게 보인다. 어떻게 생긴 여자다. 이렇게. 지배죠, 지배. 그렇죠.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저런 걸 생각한다고? 와. 저 교복 입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네요. 그렇죠. 진짜 간악하다. 예. 너무 미친 애 같은데요, 저는. 와.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걸 봤으니 옆에서 그런 그걸 것 같아. 응용한 거야, 그런 것 자기네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뭔가 공허하고 좀 외로운 분들한테 그게 이제 성인들 위주로 했는데 이 어린 교복 입은 학생이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취약한 곳을 딱 건드려가지고 그 고리를 저렇게 속여버리네 이제. 특히 애들이 더 얼마나 그런 거에 취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믿지. 너무 악마야. 아 진짜 무섭다. 정말 네 말처럼 우리 아빠가 결혼을 하고 신기해. 근데 열이야, 놀라지 마. 내가 너네 새엄마 유산하는 모습을 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돼. 이게 끝이 아니야.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시작으로 새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죽을 수도 있대. 이게 다 열이 네가 가진 살기 때문이래. 야. 아, 20살이 쳤단 얘기를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웬일이야. 네 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죽을 수 있대. 그래서 너희 엄마도 그렇게. 정말 나빠. 열이가 그럼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헌금하고 치성 드리고 막아보자. 그럴 순 있는 거야? 그럼. 근데 너 돈 얼마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그리고 당분간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거짓말해서라도 거리를 좀 둬야 돼. 연락 끊으면 더 좋고. 아 진짜 여러분 막 욕이 너무 마려운데요. 방송이라 욕을 할 수 없어서 진짜 예. 건방을 떠보고 집에서 맘껏 욕을 할게요. 시원하게 욕을 하세요. 예. 그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지배를 하는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영상 속에 이제 의뢰인 딸도 친구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존감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통제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널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진다라는 거죠. 딸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친구가 이 가족이랑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수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누구보다 내가 널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완전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추후에 이제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오히려 부정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똑같은 네네. 거죠. 사기.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나를 그냥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건데 20살짜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배했다는 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자, 탐정님이랑 변호사님도 가스라이팅 관련된 사건을 뭐 수도 없이 맡아보셨겠죠? 기억나는 사건 있습니까? 딸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탐문을 해보니까 미성년자 딸이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하고 이제 성매매 이게 좀 엮여 있었어요. 얘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는 이제 그 영양제라고 마약이구나. 이걸로 이제 자꾸 학생인데? 예,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먹였다고 영양제라고. 랜덤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노래방에서 놀고 이제 그 노래방에서 놀다가 이거 영양제다 하고 줬는데 그게 캔디라고 불리는 마약으로 돼가지고 이제 약점도 잡고 이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한그루 씨 표정이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지금 이게 다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진짜 이제는 부모님들도 걱정되는 게 그렇죠.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누구랑 그럼요. 친한지 그 친구도 이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제일 걱정하고 얘기하는 게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라는 거. 그거는 없다. 맞아, 엄마한테 맞아, 비밀은 맞아요. 절대 없는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건 없어. 그거를 맞아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 뭐 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진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을 때 얘긴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가스라이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건 이 타로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타로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정말 큰일 난다. 문제가 막 생긴다. 근데 그것도 뭐 정확한 게 아니라 지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한테 돈도 뺐고 지금 나왔던 어떤 성매매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시킨 게 있었는데 동일하죠. 근데 그게 보면은 20대 초반의 또래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아요. 지인들, 친구들이었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구나 네. 예전부터. 그쵸. 사람 심리 이용한 사기니까. 네. 근데 저 친구가 과연 반성을 할까요? 반성을 하고 정말 해요.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는데 반성할 사람이면 저 정도로 근데 악행은 그래. 못 저지를 것 같아요. 완전 그 결이 다르잖아요, 너무. 아, 참 진짜 충격입니다. 유학 간다고 하면 어때? 서류 위조해서 유학 핑계 대고 비용 좀 모아서 치성 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구체적인 설계를 방법까지 다 해버리네. 제시를 쟤 해주는구나. 뭐야? 그리고 그 믿음은 신봉으로, 신봉은 통제로, 통제는 범죄로까지 이어졌죠. 본인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게. 안 돼요, 그게. 안 지배를 되나 보다. 당해버렸잖아요. 안 돼, 지배. 야, 친구를 성매매를 시킨다? 와. 열이야, 너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하지야. 못하겠어. 내가 말했잖아. 이게 다 네 살기 빼는데 일종의 액막이 의식 같은 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응. 해야만 하는 거지? 응. 신이 점지해준 깨끗한 남자들이랑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나 너무 무서운데? 나는 널 위해서 말해준 건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네 가족이 죽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잖아. 친구니까 신경 써준 거지. 고단수다 진짜 말하는 거. 너네 새엄마 유산하는 모습을 봤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시작으로 죽을 수도 있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야. 내가 미안해, 하지야. 나 할게. 하게 해줘.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아이고. 가족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진짜 무섭다. 소름 끼친다. 진짜. 거봐, 기억나지? 네가 믿고 네가 따른 거야. 내가 뭐 억지로 시킨 게 있어? 아, 무슨 저런 개 같은 논리가 있죠? 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세요. 근데 때렸으면 좋겠다. 그죠? 네. 속이 진짜 답답하다. 아, 진짜 이거 본방 보고 욕이나 시원하게 갈겨야겠다, 그냥. 야, 가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스라이팅을 하다니 놀랍네요. 믿고 따른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는 건 그 믿음을 이용한 당신이지. 아니 그냥 나는 얘가 너무 믿으니까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얘가 안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많이 챙겨준 건 맞잖아요. 지켜주고 달래주고 친구 하나 없는 애 데리고 놀아줬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구나 마음을. 대가? 그래. 내가 그 대가로 네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니네 전부 고사할 거니까 각오해. 저 아저씨, 저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정말 얘가 시켜서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새끼가 진짜 씨.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씨, 걔가 진짜. 너도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나한테 왜 이래?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저 열도 이제 더 무너지죠. 가스라이팅은 약한 사람의 틈을 교묘하게 노리는 악한 사람의 끔찍한 폭력입니다. 친구라는 이름과 웃는 얼굴로 의뢰인의 딸에게 다가왔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립된 마음, 덮어둔 슬픔, 돌보지 못한 상처,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을 잠식하고 판단을 빼앗고 삶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 폭력을 저지른 두 사람은 결국 강요와 협박, 폭행,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족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딸 이제 왔어. 아이고. 아빠, 아니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감기 걸리게. 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만 따뜻하게 있을 순 없지. 우리? 그럼. 엄마. 아이고 우리 동생 추운데 아빠한테 끌려 나왔어요. 아이고. 야 우리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들었던 가스라이팅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의뢰인의 딸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린 믿음이 아니라 지켜줄 믿음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또 사랑으로 그 주저앉은 열이의 마음을 그래도 가족들의 노력으로 맞아요. 다시 좀 네. 극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열이가 조금 뭐 이제부터는 저 가족들하고 좀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 친구 말처럼 이제 가스라이팅은 결국은 이제 말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범죄로 증명한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뭐 의뢰인이 딸이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우기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던 안 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알선한 거거든요. 근데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이건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따라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친구를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이건 또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라 사실은 그 피해자가 어떤 선택을 했건 그들의 죄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그쵸.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겠죠. 다행이에요. 자, 탐정들의 영업 비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그루 씨? 저는 순간 되게 인생을 되돌아보는, 인생을 배운 그런 느낌을. 탐비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정말 지혜롭고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셔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현명하지 않은데 저희도 다 실수할 때가 많고 하지만 다행인 건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사기 10번 당할 거 한 번 정도만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본방사수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야 제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에는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리고 다가오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을 믿은 대가라기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딸이 부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탐정 시간극 탐정들의 영업 비밀 감사합니다.
남의 영업장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다 망가지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피해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그렇게 돼요. 되겠네요.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약과예요. 진짜 충격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뭐야? 만약에 잡게 되면 형사처벌을 좀 강력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희 딸이 좀 이상해요. 나한테 현금으로 주면 내가 학원비 낼게. 학원 등록을 안 했다고요? 중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엇나가면 안 되는데. 14만 2천 원이세요. 선물이요. 12월 31일 잊지 않았죠? 내일 7시에 약속했던 거기서 만나요. 기분이 좋아지거든? 100% 성매매 없어요. 이날 문 열어봐. 네가 왜 이런 데 있어? 너 이 새끼! 숨 막히고 찌긋찌긋해. 그 멘탈을 완전 나가요. 예. 즐겨